네, 자, 공부해야 됩니다. 또 내년이 되면 어떤 이민법이 이렇게 또 좀 바뀌면서 업데이트돼서 우리를 사실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좀 안심시켜 줄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이시죠? 제인정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말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른지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래도 변호사님이 가장 바쁘실 것 같아요. 문의가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좀, 네, 좀 밀려오고 있던 뭐 결혼 케이스나 이런 것들도 네. 제가 보면은 어. 이제 좀 특히 신분이 합법이 아니신 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한 걸 느끼나 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좀 빨리 해야 되겠다. 또 음.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저희도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으면 네. 아무래도 더 쉬워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음. 뭔가 안 하던 것도 할 가능성이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그런 게 이제 뭐 재정 보증하는 문제나 보험 같은 거를 뭐 각자가 들어야 된달지 접수하기 전에 근데 이제 또 공적 부조 받으면은 영주권 신청 자격을 뭐 3년 동안 뭐 안 준달지 이런 게 트럼프 일기 때 시행했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저희가 좀 겪어왔고 또 네. 우려했던 그런 것이 이제 다시 또, 예, 될 것이다. 네, 뭐, 바이든 행정부 변하지 않을 때 것이다. 이제 이게 이민자들한테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거는 너무하다. 그렇게 해서 또 중단을 4년 동안 했었는데 네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이 기를 또 집권하게 되면은 과거에 다 만들어져 있는 양식도 있고 뭐 규정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맘만 먹으면 시행하는 거는 이제 초읽기처럼 그렇죠.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음. 그래도 대체적으로 미리 접수하면 소급 적용할 가능성은 없다기보다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뭐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은 사이에도 법이 바뀌기 전에 미리 접수하면 아무래도 덜 번거로울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민권 신청을 조금 미루셨던 분들, 어떻게 할까, 또, 왜냐면 일기 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겪어보지 않고 들은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얘기를 네.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또 좀 영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터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까다롭더라. 나오기가 어렵다더라. 근데 또, 외로 또 어떤 분 말 들어보면 쉽게 받았다. 또, 예, 그런 것들이 좀 절차가 좀 네. 훨씬 쉬웠다. 근데 이렇게도 저희가 이제 저희 말씀하시고. 사무실 안에 이렇게 프랙티스 하는 기준으로 보면 네. 아무래도 불법이신 분보다는 합법이신 분들이 훨씬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또 그렇죠. 한국 분들이 학력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 주로 미국에 많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트럼프 일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안 하던 서류를 너무 많이 하라 그래서 투머치 페이퍼 워크를 해야 되고 그 결과 손님들은 뭐 이런 경비 부담 같은 게 더 많이 있고 특히나 주위 사람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네. 이렇게 공적 부조를 다 받아도 된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닌데 이렇게 막 시민권자라고 어플리케이션에 쓰고 이래가지고 안 받아야 되는 혜택을 받고 나중에 공적 결과를 부조를요. 모르고 좋아하시다가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이민 신청 자격이 거의 뭐 3년 동안 없어가지고 맞네요. 돈으로 다 갚는다 그래도 갚을 방법이 없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조심하거나 또 사전에 모르겠으면은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공부하시거나 공부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지금 좀 상담을 혹시 하셔야겠죠. 공적 부조를 받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또 시민권 신청에도 또 그런 문제가 공적 되겠죠. 부조가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주권 이미 받고 리타이어하고 소득은 없어졌는데 공적 부조를 안 받으면 예를 들면 섹션 8 아파트 한국 분들 많이 가서 사시죠. 네네. 그다음에 뭐 메디켈 받고 계신 거 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전체에서는 메디케이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캘리포니아에서 네, 메디칼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켈. 근데 메디칼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푸드 스탬프도 같이 받고 받으셨고. 네. 이런 것들이 캘리포니아는 신분이 이제 해결 안 되신 분들한테도 메디칼을 주고 이런 유일한 주 정부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규정하는 그런 공적 부조하고 주정부에서 규정한 공적 부조가 약간 다
클래스가 좀 다르고 이래요. 네. 그래서 혼자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실 그러실 수가 것 있어요. 같아요. 예. 네. 그 기준이 조금 혼자서 네. 판단하시거나. 그러니까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공적 부조를 받는 거를 중단할 이유는 별로 없겠지만 네. 시민권을 할 때는 아무래도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권을 하는 목적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가서 시인을 하거나 또 과거에 내지는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공적 부조를 많이 받고 있다면은 정부는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부적절하다고 왜 그렇죠. 공적 부조를 너무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또 시민권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예외 사항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영주권을 가지고 계속 살아도 뭐 우리가 소셜 스키리 텍스 이런 거를 한 40분기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납부를 하면은 궁극적으로 65세 이제 리타일 나이 조금 전에 메디케어라고 하는 혜택을 또 받으실 수가 있고 네. 또 SSA도 다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영주권자로 계속 살기를 원하신 분들은 세금을 좀 열심히 내서 40분기를 채우시면 되는데 40분기요. 네, 40분기. 그러니까 1년에 내가 10만 불을 벌었다 그래도 점수는 4점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분기에 1점씩인데 그거를 분기별로 보지 않고 이렇게 1년에 대략 한 7천 불 가량 내가 소득이 낮다고 보고하면 이미 4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금액을 분기별로. 외우지는 못하지만 매년 그 정도. 조금이니까 이제 솔직히 제가 소셜 시큐리티 어닝스 포인트를 쌓고 싶은 분들이 나는 점수가 안 쌓이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상담 오신 분들 간혹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좀 꾸준히 납부를 안 하신 경우가 되겠죠. 분들이 그 세금 보고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점수를 쌓아서 이렇게 일석이조 특히 네.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SSA라는 게 내가 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이제 사망할 때까지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까운 분들이나 또 상담 오신 분들한테는 현금 소득들이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베이비시팅 같은 것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또 유아 케어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한인타운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그게 다 현금 거래가 되고 또 케어를 하신 분들은 세금을 세금 보고를 안 몰라서도 안 하시니까. 내고 뭐 하나도 보고 안 하면은 이제 노후의 대책이 안 쌓여 있으니까 많이 사실대로 보고하라 그게 아니라 법은 뭐 다 보고하라고 하지만 뭐 한 7천 불 정도라도 어느 정도 내가 벌었다고 보고해서 그 소셜 스큐리티 텍스를 내면은 그렇죠. 소득이 많지 않았더라도 분기별로 그런 혜택을 다 예. 네, 꽤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게 미국의 사회 보장 제도거든요. 저기 변호사님 조금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세요. 예, 음량을 네네. 높였는데, 예, 네네. 그런데 아마 또 많이 질문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저도 사실 주변에서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추방 명령 때문에. 네. 근데 뭐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이제 성역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그냥 불시에 네. 잡혀가고 뭐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라고는 했는데 다들 이제 그 부분을 조금은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도 이제 사무실에서 네. 제가 물론 한국 분들이 주로 제가 상담해드리지만 타민족들도 오래됐으니까 이제 뭐 고용주 소개든 이렇게 해서 와서 어제는 제가 러시아에서 온 여성분이 상담을 왔었어요. 네. 근데 왜 왔냐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그분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치망명을 신청해놨는데 정치망명이 과거에는 인터뷰가 접수하고 한 2년 정도 안에 됐었는데 10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10년을요? 네, 인터뷰를 아직 못한 상태에서. 정치망명이 저는 좀 빠르고 쉽다라고 그렇게 네, 옛날 들었는데. 얘기예요. 옛날 네, 얘기군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때 정치망명을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 접수를 받아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0만 명 이상의 신청자가 지금 인터뷰도 못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대요. 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고용허가증을 받아서 그 사이에 LBN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잘 아는 병원에서 이제 LBN으로 일을 지금 9년차 하고 있더라고요. 9년째. 네, 9년차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쫓겨나면 이제 큰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명 변호사랑 지금 상의 중이라고 그게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너무 불안하죠. 9년이면은 네, 이제 굉장히 그런 경우는 자리를 이제 이미 잡았는데. 접수가 돼서 인터뷰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추방될 가능성은 제로다. 제로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서부터 걱정을 하지 말고 정치망명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면 한 번에 통과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렸는데 네. 제 얘기는 생기지 않은 일을 잘못 전달된 얘기들을 듣고 불필요하게 걱정하신 분이 되게 꽤 많다는 많으시죠. 거죠. 예. 그리고 하여간 전문가와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내 상황을 좀 직접적으로 자세히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누가 그랬대더라, 저가 그랬더라. 그러니까 네. 나의 상황과 다른 케이스가 될 그래서 수 제가 있으니까.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네. 그 크리미널을 아마 추방하는 거를 첫 번째 할 것 같고요. 범죄. 네, 범죄에 연루돼서 이미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형을 살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옛날에는 집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어. 지금은 아마 IC라는 그 이민세관 단속국하고 법무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공조 체조를 해서 감옥에서 나오면 바로 이민국 디텐션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추방을 한달지 그런 거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해드렸는데 이미 추방 명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불체자가 지금 미국에 살다 보니까 130에서 140만 명 정도의 추방 명령 나신 분들이 안 떠나고 또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보내는 일 이런 것들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민국 안에 서류가 접수돼 있으신 분들 중에 네. 뭐 비자 사기에 걸려 있달지 또 형사 사건의 추방 대상이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과거에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도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거절을 하고도 케이스를 이렇게 클로즈해서 뭐 이렇게 추방 절차를 팔로우 안 하고 클로즈해준 케이스가 제가 봐도 꽤 되는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관대함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질 걸로 이렇게 트럼프 제가 예측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 불체자들은 이미 미국에 1,8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원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사람이 운이 없어서 막 갑자기 잡혀간달지 이런 그쵸. 일은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 정부에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한은 이민 신분을 경찰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지 말라.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에 협조를 하지 않는 걸로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연방 네. 정부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렇죠. 캘리포니아 사신 분들은 즉각적으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뭐 집에 와서 잡혀간달지 이런 일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적인 공간에서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사가 그렇죠? 오면은 그 수색영장, 압수영장 이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정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와서 어허. 그냥 이렇게 동의를 구해가지고 집안도 들어오고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는데 제복을 입고 오지 사복을 입고 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인민국 제복을 입고 이렇게 혹시라도 집을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은 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셔도 법에 걸리지 않아요. 네네네.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고. 이미 이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도 영주권자분들도 지금 제가 추방 재판 도와주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가 영주권 받기 전에 추방 재판 받으신 분이 아니고 받았다가 뺏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혹 된다면 제 생각에 시민권들도 빨리 신청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미국 시민권자가 되셔야지 어떤 분들은 이제 리타이먼 라이프가 한국이 조금 편하다. 편하다는 한국을 게 다시- 제가 보면은 말이 통하고 그다음에 뭐 의료 병원? 시스템 이런 예. 것들이 좀 수월하고 빨리 편하게. 할 수 예. 있는 거에 편리함 뭐 이런 맞아요. 거. 빨리 갈 미국이 수 좋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한국이 무조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다음에 음식 같은 거 문화 특히 리타이먼 하시고 일정한 소득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생활비가 미국이 약간 더 비싸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살면은 좀 그 생활비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을 할 살지 수 있다 않을까. 이런 네. 분들도 이중 국적을 취득을 하시려면은 미국 국적이 먼저 있어야 돼요. 미국 국적이 있은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귀화를 하시고 나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거를 영사관 통해 사셔야 되는데 몰라서도 안 하고
알아도 뭐 굳이 해야 돼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음. 많아서 제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임시든 장기든 가 있는 분들 상담 왔을 때 네. 이제 영사관에 가서 상의해보라 이러면 영사관에서 국적 상실 신고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의외로 아직까지는 많은가 봐요. 많아요. 네. 뭐 사실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 귀화하셨는데 귀화한 다음에 자기 발로 아무도 누가 얘기 안 해줬는데 영사관에 가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신 분이 솔직히 몇 아하. 퍼센트나 되겠어요. 제 그렇죠. 생각에는 20% 미만일 것 같거든요. 자녀들이 군대를 가야 된달지 남자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러면은 뭐 국적 상실 신고를 18세 전에 하지 않으면 뭐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영주권자였을 때 자녀가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에 태어났으면 한국에 출생 신고를 했거나 안 했거나 대한민국의 국적법이 너는 대한민국이라 국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역의 의무도 네, 해야 그래서 하고. 뭐 미국에서 나서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아. 한국에 안 가면 모르겠죠. 그쵸, 근데 그쵸. 한국에 안 가면. 한국에 근데 예를 들어서 놀러 갔어요.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여권을 갖고 가서 나 어학연수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네. 연세어학당에 가서 어학연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군대 가라. 막 이런 사건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못 진짜로 들어오는, 있다는 미국으로 거죠. 못 들어오는 경우가 네. 예, 있었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민권 따신 다음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지 한국에 돌아가셨을 때 미국 국적을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뭐 이런 선서하는 그런 양식에 다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국적으로만 사시는 거고 그렇죠. 미국에 와서는 또 미국 국적에서 국적으로. 사는 거예요. 미국 국적을 포기하라는 미국 법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국에 가셔서 이중 국적자로 살고 싶으신 분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 가서 한국 국적자로 살고 대신에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보호는 받지 않는 선서 양식에 다 사인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국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여권이 2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권이 한국에서 2개여야죠.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입국을 하고 미국에 한국에서 출국할 때도 에서는? 한국 여권 보여주고 미국에서 입국할 때는 미국 여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 국적자들은 왔다 갔다 하시고요. 네. 근데 시민권도 사실은 신청하는 자격 요건이 일반적인 거하고 특별한 경우하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영주권을 받으신 지 대부분은 네. 5년이 지나시고 5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범죄 기록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게 추방 대상인가 아닌가를 꼭 변호사랑 확인하셔야 되고 그 범죄 기록의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기준이라는 것이 범죄가 이제 뭐 약간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DUI? 이런 거는 그냥 트래픽 인프랙션이라 그쵸, 그래서 그건 아니죠. 우리는 범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네. 벌금을 냈거나 이런 것들은 네네네. 그러니까 파인을 물고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이 약간 음주 문화를 그러니까 DUI. 즐기시기 네. 때문에 네. 생각보다 여자든 남자든 DUI 그러니까 드라이빙 언더 인플루언스가 DUI의 약자인데 네. 그게 술만 먹어서가 아니라 거기 안에 이런 그 인플루언스라는 게 드럭도 거기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약물도요. 정상적인 아닌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운전해서 걸리고 이런 것들은 추방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렇게 3번 이상이면은 추방할 수도 있다 그런 법안이 제정이 되려다가 파이널라이즈 안 된 상태에서 임기가 끝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DUI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재판 중이거나 프로베이션이 보통 첫 번째 DUI 걸렸을 때 3년 받거든요. 그 3년 안에는 시민권을 제가 아니라 연방 정부가 주질 않아요. 또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 3년 프로베이션이 끝나고도 5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이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배우자를 빨리 시민권에서 영주권 받게 해줘야 되는데 시민권을 빨리 못 받으면 힘든데 또 바이든 행정부가 되니까 똑같은 DUI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트라이를 해봤어요. 좀 많이 이렇게
뭐라 해야지 관대해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베이션 지난 거를 저희가 이제 기록 말소, 익스펀지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크리미널 기록이 자동 말소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한국은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 말소하는 거를 우리가 익스펀지 한다고 하거든요. 익스펀지. 예. 네. 그럼 기록 말소는 판결문에는 다시 이 기록이 디스미스 됐다고 나오지만 그 디스미스는 처음에 내가 유죄 인정할 때 디스미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 일반인이 액세스가 안 되게 퍼블릭으로부터 기록을 약간 그 시일해준다는 뜻의 디스미설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다 나오는군요. 다 네네네네. 나와서 제가 익스펀지를 해가지고 그 5년 안 기다리고 프로베이션만 딱 지난 다음에 익스펀지 받는 건 LA 카운티는 한 3, 4개월이면 받을 수 있거든요. 카운티마다 달리긴 한데 어떤 카운티는 제가 막 2달 만에 익스펀지 받은 경우도 있어요. 빠르네요. 그리고 네, 익스펀지 해가지고 제가 바이든 행정부 때 시민권 인터뷰 간 사람은 한 명도 디나이 받지 않았어요.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익스펀지 했거나 말거나 5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또 다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었고. 시민권 할 때 이제 그 과거에 5년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이전 것도 문제를 안 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의 이제 키 포인트가 너 근모랄 캐릭터, 맞아요. 좋은 도덕적인 도덕 품성의 품성. 소지자여야 된다. 되게 광범위한데 제가 보면 그게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리타일 나이가 아니면은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또 젊은 사람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하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권 어플리케이션에 다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건설적으로 자기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그렇죠. 모습을 시민권 가서는 잘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시민권을 따신 분들도 있죠. 네, 그렇죠. 따면은 그리고 이제 나서 자녀가 예를 자녀가. 들어서 뭐 10살이다, 7살이다. 그러면 네. 그 부모님들이 두 사람이 시민권이 되는 순간 자녀는 법적으로 자동 시민권자가 아, 되는 그래요? 거예요. 미성년자인 경우인가요? 네. 아니면 예. 18세 미만의 미만. 두 부모가 다 시민권을.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녀는 자동 시민권자가 여기서 되는데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네, 네. 근데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계신 분은 뭐 시민권자 프루프가 어디냐 신청도 안 하,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자녀가 이미 시민권이 됐는데도 시민권자가 된지도 모르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시민권자가 다 되시면은 워낙에 두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하고 자녀의 출생 기록이 한국이 2008년 1월 1일서부터 호족 제도가 폐지가 돼서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면 누구나 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네. 혼인관계증명서 3가지 서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 미 국무성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출생 기록은 기본증명서 플러스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본으로 발급받아서 그 2개를 합해서 제출해야지 그게 대한민국 출생 기록인 거예요. 네. 미국에 오래전에 이민해 오신 분들은 옛날에 호적 등본만 기억하시지 네, 저희도 가족관계 등록법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르죠. 뭐, 네. 출생. 옛날 서류는 없어진 게 아니라 아카이브 돼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제적 등본으로 바뀌어 있죠. 제적 등본으로.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저희가 용어들이 조금은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영상 안에 이제 가면은 또 뭐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이런 이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는 분들은 미국에 왔을 당시의 기억에서 좀 중지돼 있는 멈춰 상태이기 있는 때문에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예 이런 네. 게 왜 있는지 자체도 모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이제 시민권을 준비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제가 그 범죄 사실은 사실 한인들이 좀 그 범죄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그래도 좀 뭐 많이 그런 범죄 사실에 이렇게 연루되거나 이러신 분들이 사실 좀 조금은 더 드무니까 네. 그 가장 그 음주 운전 그 기록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건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시민권은 좀 시간이 오늘도 많지 않으니까 영주권을 받은 지 이제 5년이 돼야 되는데 90일 전서부터 신청을 일단 받아주고요. 신청 가능해요? 네, 그러면 18세 이상이면 각자 신청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18세 미만은 혼자 받을 방법은 없어요.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애가 대학교 가야 되는데 시민권 빨리 해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도 뭐 아직
영주권 받은 지 2, 3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아이 스스로 먼저 뭐 시민권 되고 이런 초이스가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거주 기간을 채워야 되는 의무 기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접수일 기준으로 지난 5년이면 60개월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60개월 중에서 딱 반이 30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30개월 플러스 하루 이상을 미국에 피지컬리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에 6개월 이상을 나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아, 뭐 공부하러 갔든지 사업하러 갔든지 건강상 치료를 갔든지 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바뀐 규정인데 내가 지난 15년 동안 살다가 한국 가서 6개월 7개월을 살다 이상 왔어요. 있다 왔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살았던 거는 일단은 필요 없고 돌아와서 아, 4년 반을 다시 살아야 된다. 그 규정은 바이든 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외를 우리가 나가실 때 항상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웬만하면 6개월, 180일 되기 전에 미국 오시면은 시민권 할 때 다시 4년 반을 살아야 되는 불이익을 없네요. 줄일 수 있다. 아. 그런 거 하고 제가 이제 오늘은 간단한 거 아주 기본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영어가 안 된다고 걱정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권 시험을 좀 주춤주춤 하시고 네. 예, 이게 또 굉장히 인터뷰 그 수준이 영어 인터뷰가 좀 높다. 그래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뭐 거의 35년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일기를 지나면서 솔직히 시민권 인터뷰가 더 많이 까다로워진 건 사실이에요. 공적 부조 받는 부분도 더 약간 캐묻고 예를 들어서 Have you ever received the medical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왜 시빅 시험을 외워가지고 예. 10개 중에 6개만 맞으면 되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달달달 이렇게 딸딸딸딸 외우죠. 외우면은 네. 첫 번째 이제 그 시빅 시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6개를 정답을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한 18페이지, 20페이지 가량 네. 되는 거를 이제 물어보면서 쉬울 때는 yes, no, yes, no만 그쵸, 해도 그쵸. 대부분 다 통과인데 얘기하라 들어서 그러면. 네. 예. Have you ever claimed as US citizen? 너 시민권이랑 뭐 클레임 한 적 있냐? 그러면 트럼프 일기 때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너 시민권자랑 클레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설명을 해봐. 오. 그럼 일반 사람도 설명하는 게 쉽지가 쉽지 않잖아요. 않아요. 근데 논리적으로도. 그 바로 밑에 보면은 Have you ever registered to vote for 뭐 local, state, federal government 이제 그런 게 시민권자만 하는 게 내가 투표에 등록하고 선거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시민권이 인터뷰가 조금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문제 하는 자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yes or no가 아닌 조금은 그쵸. 내가 어피니언을 또 해야 되는. 다 모든 문제를 통과하면 마지막에 Oath of Allegiance에서 이제 미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뭐 국가가 예, 위대하면은 가고 이거를 또 영어로 쫙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도 가면은 이제 옛날에 트럼프 일기 때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What do you understand what the Oath of Allegiance means? 이렇게 너가 지금 Oath of Allegiance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너 이해하고 대답을 하자. 설명을 해봐.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거니까 일단 그런 긴장은 하겠네요. 뭔가 네. 예, 딱 나오진 않아.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얘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영어가 제법 곧잘 하는데도 떨어진 사람들은 외우라는 것만 외우고 가서 예외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 안 해갖고 왔는데 언더스탠드도 못하고 답을 못하면은 이제 그 플루언시 잉글리시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분은 실제로 영어를 잘해도 너무 잘하는 척하지 말라 그럼 질문이 되게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들어온다. 뭐 그런 그래서 말씀을 이제 영어가 안 하셨는데. 되시는 분은 저희가 조금 한국말 하는 날짜까지 기다려라. 아. 통역을 데리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통역을 그렇죠. 데리고 가면 일단은 제가 많이 가봤는데 어려운 걸 안 물어봐요. 오. 네, 그리고 라이딩 테스트가 없어요. 왜? 통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읽고 쓰는 거가 면제예요. 음.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50세가 넘으면은 20년을 살으셨어야 돼요. 아무나 갈 수는 없죠. 그렇죠. 또 50세가 통역을 또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대주지는 않아요. 자비로 통역관을 자비를 내가 데리고 가야 가면은 돼. 통역이 다 한국말로 이미그족이 질문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답하는 거를 다 전체를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 통역을 데려가 떨어진 분은 35년 동안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그 기준 50세 이상 50세면 20년 이상은 이상이고요. 살았어야 한다. 55세가 넘었어요, 내가. 그러면은 15년 이상이 영주권 받은 지가 됐으면은 근데 신청일 기준이에요. 그렇죠. 저기 인터뷰 날 시민권 기준이 신청 아니라. 기준. 네. 그리고 또 하나 예외 사항은 내가 65세가 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15년이 넘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문제를 100문제 공부 안 하고 너는 20문제만 공부해도 된다. 아. 제일 쉬운 거. 긴 거 안 물어봐요. 그리고 그중에서 6개만 맞으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네. 이제 시민권을 영어를 못 한다고 미루신 분들이 꽤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은 한국말로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치매에 걸리거나 이러기 전엔 통과하실 수 있는데 그러네요. 진짜 치매에 걸리신 분은 또 예외 사항이 있어서 의사한테 이게 기억 상실 커그니티브한 능력이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외우고 시빅을 뭐 외우고 이런 거가 안 된다는 의사의 소견서 이민국 양식이 있어요. 그걸 또 다 작성해서 가지고 가면은 시험 자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가기는 가야 되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여줘야 되고 또 퍼블릭 진짜 차지 내가 아까 이런 있는지. 거, 네, 법을 또 잘 지키고 있는지 범죄 기록이 있는지 이런 건 체크해야 되니까 제 얘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 네,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가능한 에이지가 되신 분들은 시민권을 조금만 공부해도 웬만하면 공부 안 하고 가면은 시험 문제 6개에서 5개밖에 못 맞다면 다음 문제 물어보지도 않고 나가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인터뷰할 기회를 줘요. 아. 네, 2번 떨어지시면 그 다음에는 피를 다시 내고 이제 또 다시 인터뷰 하셔야 돼요. 그것도 좀 가외로 알아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인정 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조금 이제 시민권 준비하시는 그 과정들부터 시작해서 또 혹시라도 이 불법 체류에 관한 이제 추방에 관해서 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좀 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좀 자세한 상담, 내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는 직접 좀 전화를 하셔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좀 그 법률사무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213-738-0928 213-738-0928이에요. 네, 213-738-0928 213-738-0928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든 지름길을 알려주시고 또 쉽게 편하게 일정한 소득에 네. 따라서 시민권 신청료, 뭐 영주권 갱신비용 이런 그렇죠. 거 면제받는 자격 요건이 메디칼 받는 소득보다 훨씬 더 높아요. 150% 이상의 소득이면은 그래요? 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오. 요즘에 수수료가 올라서 꽤 비싼데 그건 오늘은 이제 시간상 그러니까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